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임상 연구를 딥하게 들어가 보면은 타임 디펜던트 콕스 모델을 좀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좀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계적인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타임 디펜던트 콕스 모델을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많이 쓰던 그런 컨벤셔널 그런 콕스 방법을 써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금 공부할 기회를 가지고자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타임 디펜던트 콕스 모델은 연구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변할 수 있는 변수를 인자로 가질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콕스 모델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 간의 위험도의 위험 B가 일정하다는 게 우리 콕스 모델의 가정이었는데 그게 우리 프로포셔널 어쌔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이 위험 B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거나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 콕스 모델을 쓰면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오류의 대표적인 게 바로 Guaranteed Time Bias 혹은 Immortal Time Bias라고 하는데 설명을 예를 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쓸 데이터이기도 한데요.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이러스 약을 쓰고 있는 환자, 이제 시작 시점이죠. 치료 시작 시점에서 요 이 땅하고 이제 환자들이 쭉 옵저베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ALT가 비정상입니다. 즉 ALT가 정상보다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쭉 치료를 하고 팔로우업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관심 있는 아웃컴은 간암 발생입니다. 쭉 치료를 하고 팔로우업을 했을 때 계속 팔로우업을 해도 추적 관찰 기간 내내 ALT가 정상이 안 되는 환자가 있을 겁니다. 베이스라인도 높았고 팔로우업 내내 높았던 환자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처음에는 베이스라인에는 높았지만 쭉 팔로우하는 기간 동안에 어느 특정 시점에서 ALT가 정상이 돼버리는 그런 환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 시점 전까지는 ALT가 높았다가 그 시점 이후로 여기 파란색 바는 ALT가 계속 정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가지는 환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우리가 궁금한 게 이 베이스라인 팩터가 아니고 관찰 기간 중에 ALT 노멀리제이션, ALT가 정상화되냐 안 되냐가 과연 이 간암,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자인지를 밝히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눠버리는 거죠. ALT 노멀리제이션 그룹, 노 ALT 노멀리제이션 그룹 이렇게 두 개로 그냥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로 나눠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처럼 그냥 테이블에 넣어버리는 콕스 모델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일반 콕스 모델. 그래서 유의하다, 유의 안 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분석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5가지, 6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ALT가 어브노멀하게 유지되는 시기와 ALT가 노멀리제이션 된 후 시기에서 HCC 리스크는 우리가 다르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밝혀내고 싶은 거고. 맞죠? 두 번째, ALT가 노멀리제이션 되는 환자 위에 봐죠. 도 있고 끝까지 ALT가 정상이 안 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밑에 노란색 바겠죠. 세 번째, ALT가 노멀리제이션 되는 환자들에서도 이 위에 중에서도 ALT가 노멀리제이션 되는 시점은 또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환자 200명 있으면 어떤 사람 여기서 노멀리제이션이 되고 어떤 사람 여기서 노멀리제이션 되고 어떤 사람 여기서 노멀리제이션 되고 그러면은 그 시점에 따라서 이 노란색 바의 프로포션과 파란색 바의 프로포션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개념인데 ALT가 정상이 되는 환자들은 필연적으로 ALT 정상이 되는 시점까지 생존해 있어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지낼 때 이 시점에 노멀리제이션 되는데 만약에 이때 죽었다 칩시다. 이전에. 물론 이전에 죽으면 이 뒤의 사실을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죠. 이전에 계속 살았으면 이랬을 거라는 가정이 있다 쳤을 때 이 환자가 만약 여기서 죽었으면 이 이벤트는 ALT 정상화 이벤트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모탈 타임이라는 건데, 중간에 팔로우 피리어드 중간에 있는 이 ALT 노멀리제이션을 경험을 하려면은 그 환자들은 무조건 그 상태까지 살아남아야지만 이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요 기간,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기, 요 시기를 바로 guarantee time 혹은 immortal time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를 guarantee time bias, immortal time bias라고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ALT 노멀리제이션이 되는 환자들에서 ALT 노멀리제이션 되는 시점까지는 ALT는 어브노멀한 상태로 간주된다. 당연하죠. 이때 노멀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노멀이 아니고 어브노멀인 상태로 간주되게 되고, 또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ALT 노멀리제이션 돼서 HC가 발생할 리스크와 비정상일 때 HC 리스크가 서로 다르다라고 우리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환자는 두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 시점 전까지는 비정상 ALT가 HC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가, 요 시점이 딱 지나면은 파란색 기간 동안에는 ALT가 정상일 때 HC가 발생할 리스크 1, 리스크 2,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고, 요 시점부터 리스크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데이터셋의 가정인데, 타임콕스 모델의 가정이 아니고 우리 데이터셋의 가정은 한번 노멀리제이션 됐으면은 이 뒤에는 쭉 다 노멀이다 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좀 쉽게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ALT 노멀리제이션이 과연 HCC 발생 여부에 관심을 두는 건데, 이 ALT 노멀리제이션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생기는 사람 안에서도 서로 다 시점이 다 다르다. 그리고 생기기 전까지는 안 생긴 사람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생긴 사람들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리스크가 옵저베이셔널 피리어드 동안에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할 데이터는 time dependent ex.csv고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9개의 베리어블로 이루어져 있고요. 간단한 데이터셋입니다. 환자의 아이디가 있고, 나이, 성별, 베이스라인 ALT, 지금 사실 중요하진 않겠죠. 간경변증 유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중요한 팩트는 여기 다 있습니다. 간암 발생 기간, 간암 발생 여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LT가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정상화되냐 안 되냐, 노멀, 어브노멀로 코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듀레이션, 팔로우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처음 시점부터 언제쯤에 ALT가 정상화되는지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죠. f1.hcc solve 일반 컨벤셔널 모델은 이렇게 됩니다. solve hcc hc ALT 정상 여부, ALT 노멀로 돼 있었잖아요. 정상 여부가 과연 어떻게 될까? gg solve plot f1.hc 그래프를 세워볼까요? 펑션 이벤트.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은 지금 ALT가 팔로업 기간 동안에 정상화된 환자에서는 HC 발생이 엄청나게 높고, 비정상인, 즉 정상화되지 않는 환자죠. 처음에도 높고 팔로업 기간 내내 어브노멀했던 높았던 환자에게서는 HC가 거의 안 생겼습니다. 아,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나요? 이거는 팔로업 기간 동안에 ALT가 정상화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올라간다. 이런 실제와 전혀 다른 상반된 잘못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콕스 모델 혹은 일반 생존 유형 함수와 똑같이 적용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이 ALT 언더바 노멀이라는 이 변수는 베이스라인 변수가 아닙니다. 베이스라인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 변수잖아요. 맞죠? 베이스라인은 전부 다 ALT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라인에 정해지지 않고 팔로업 기간 중에
발생하는 변수를 마치 베이스라인 팩터처럼 집어넣어서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실제로 첫 번째 6명의 환자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6명의 환자. 자, 첫 번째 6명의 환자 여기 이렇게 제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도 표시해 놨습니다. 자, 아이디 1번 보겠습니다. 아이디 1번 이거죠. 59.5세 여자 환자분이고 베이스라인 ALT가 86이고 팔로우는 5.54년 했는데 간암은 발생 안 했고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ALT는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LT가 정상 안 됐으니까 ALT 듀레이션은 5.54년이겠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아이디 1번은 어브노멀 ALT로 5.54년 쭉 간 겁니다. 어브노멀 ALT로 5.54년 쭉 갔고 HCC는 발생 안 했고 HCC 팔로업 듀레이션 또 5.54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환자 볼까요? 두 번째 환자 37.8세 10.8년 HC를 팔로업 했는데 HC는 안 생겼지만 ALT는 팔로업 기간 중에 정상화됐고 언제 정상화됐냐? 0.25년, 1년도 안 돼서 금방 정상됐습니다. 즉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0.25년 거의 뭐 한 3, 4개월 만에 ALT가 요 시점에 정상이 된 거죠. 그 전까지 어브노멀 ALT 피리어드로 지내다가 요 시점에 정상이 되고 정상이 되고 나서 어떻게 10.8년에서 0.25년 빼면 얼마나 되나요? 거의 지금 잘못 계산 10.55년이죠. 10.55년 동안 노멀 ALT 기간으로 지내온 겁니다. 맞죠? 자, 3번 볼까요? 3번은 팔로우 기간 동안에 ALT가 정상화됐고 ALT가 정상화된 시점 되게 빠르죠. 0.23년. HC는 발생 안 했고 HC가 팔로우 기간은 3.63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쪼개면 어떻게 되나요? 0.23년, 3.4년 두 개 합치면 3.6년 되겠죠. 그럼 3.63년 맞잖아요. 즉 이렇게 또 쪼갤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아이디 4번도 똑같습니다. 0.25년, 5.63년이니까 0.25년, 5.4년 이렇게 두 개 합치면 5.63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고 아이디 5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늦게 ALT가 정상화되었지만 3.9년 시점 마지막 시점에 HCC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즉 앞에 어브노멀 피리어드로 1.02년 있었고 뒤에 2.89년 있었습니다. 즉 모든 환자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자, 그러면은 타임 디펜던트 콕스는 도대체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 밑에 있는 이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이 큰 그림으로 환자를 쪼개는 겁니다. 환자를 쪼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보시면은 자, 아이디 1번 쪼갤 게 없습니다. 노란 바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아이디 2번은 0.25랑 10.5로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이거를 아이디 2번 노란색 피리어드 마치 한 명인 걸로 계산하고 또 아이디 2번이지만 파란색 피리어드만 따로 떼서 한 명인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디 3번도 똑같고요. 아이디 4번도 똑같고 아이디 5번도 6번도 그런 식으로 즉 어브노멀 ALT 피리어드로 있는 기간 노멀 ALT 피리어드로 있는 기간으로 나누어서 쪼개서 분석을 하게 하는 게 타임 디펜던트 콕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이제 쪼개야 되는데 쪼개는 건 쉽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시 데이터 형태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형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6개의 셋이 6개의 베리어블들이 있습니다. 이걸 데이터 셋을 나누는 방법은 뭐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지만은 이걸 지금 현재는 그대로 복사해서 이대로 복사를 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자기가 해야 될 변수를 여기서 바꿔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아래는 공식처럼 그냥 외워서 사용하시는 게 사실은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id라는 변수가 꼭 있어야 되고 물론 저희 데이터에는 id가 있지만 없을 경우에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1번부터. 왜냐하면은 실제는 한 명인데 두 명으로 우리 쪼개서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콕스 마지막 최종적으로 분석할 때는 클러스터링으로 해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묶어줄 수 있는 id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두 가지 이벤트가 있죠. HCC 발생, 프라이머리 아웃컴 발생
HCC 발생 이벤트가 있고 ALT 노멀리제이션 역시 시간이 관계되어 있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독립된 이벤트를 각각 대문자 HCC와 ALT로 변수로 지정을 하는 걸로 하고 한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DT 타임 1에 담겠습니다. 이제 tmerge라는 데이터를 쪼개주는 함수가 서바이벌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다른 패키지 로딩 안 해도 되고 기존에 우리 계속 지금 쓰고 있는 서바이벌 패키지 로딩해도 충분합니다. 자, tmerge dt.time 원래 데이터셋을 넣어주고 원래 데이터셋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id는 우리 id라고 변수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id는 id 그대로 써주고 이벤트를 첫 번째 써주는데 primary outcome 이벤트를 먼저 써줍니다. primary outcome 이벤트 HCC는 이벤트라고 써주고 이 이벤트는 명령어입니다. 이벤트 HC. 자, 요렇게 지금 dt.time1이라는 데이터셋에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데이터를 쪼개줘야 되거든요. dt.time1은 tmerge dt.time1 새로 바뀐 데이터를 두 번 넣어주고 id는 id 이번에는 ALT 정상화 이벤트를 써주는 겁니다. ALT는 이벤트라고 안 쓰고 이건 중간에 생긴 거기 때문에 tdc라는 명령어를 써줍니다. 그래서 ALT duration ALT normal 위에랑 거의 똑같은데 차이는 primary outcome은 이벤트라고 써주고 중간에 생기는 time dependent variable은 tdc라고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dt.time1에 ALT 중에 이걸 먼저 볼까요? dt.time1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쪼개져서 자,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새롭게 우리가 수정했는 데이터셋을 보면 dt.time1에 쭉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tstart, tstop이라는 변수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했던 이벤트인 HC 이벤트와 ALT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게 지금 보시면은 ALT라는 변수에 노멀은 들어와 있는데 여기 결측값이 많습니다. 이 결측값은 전부 다 어브노멀이기 때문에 이 결측값 자리에 어브노멀을 일단 먼저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집어넣어 놓고 왜 넣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T 중에 ALT가 결측값인 사람 등에서 어브노멀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잘못 썼네요. dt.time1의 ALT is NA dt.time1 ALT 여기 대괄호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대로 들어갔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기존에 NA로 되어 있던 자리가 지금 다 제대로 어브노멀로 다 들어갔죠. 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비어 있었는데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모두 다 어브노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셋을 쪼개는 건 알겠는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그림으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코딩이 바뀌었습니다. dt.time1, dt.time과 dt.time1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 tstart, tstop의 이 변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HCC와 ALT가 어떻게 코딩되는지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ID1을 볼까요? ID1은 처음부터 ALT가 정상이 안 됐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코딩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ID1은 ALT 노멀은 어브노멀이고 ALT 듀레이션 또 5.54년, HC는 0, HCE어는 5.54년. 여기 보시면 Tstart와 Tstop이라는 게 있습니다. Tstart와 Tstop은 말 그대로 여기가 Tstart고요. 여기가 Tstop이 되게 되는 겁니다. 파란색 입장에서는 여기가 Tstart고 여기가 Tstop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1번 환자는 Tstart와 Tstop이 한 개밖에 없죠. 0이고 5.54 요게 답니다. 그리고
ALT 정상화 되는 시점, 이벤트가 요 시점, 요 기간, 0에서 5.54년 기간 동안에 ALT는 어떤 상태였느냐? 어브노말 상태였죠. 그리고 HCC는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거의 코딩이 변화가 없습니다. 자, 2번부터 달라지겠죠. 2번 볼까요? 2번은 0.25년이랑 지금 10입니다. 10.55년으로 사람을 2명으로 쪼개놨습니다. 먼저 위에 노란색 바를 어떻게 코딩되는지 볼까요? 궁극적으로 팔로 피리어드 때 ALT는 노말됐고 ALT 노말된 시점 0.25년이었습니다. HC는 안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은 T 스타트가 0이고 0.25죠. 즉 뭐죠? T 스타트가 여기고 T 스탑이 여기인 거죠. 0이랑 0.25, 0이랑 0.25 이렇게 한 명으로 새롭게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 명. 흥미로운 것은 여기는 어브노말이 되겠죠. 즉 0에서 0.25 이 기간 동안에는 노란색 바니까 ALT가 어브노말한 상태니까 어브노말이 될 거고 이 기간 동안 HC는 없었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볼까요? 똑같이 ID가 2죠. 똑같이 ID 같은 사람인데 쪼개놨습니다. 파란색 바를 그린 겁니다. 앞에 정보는 똑같을 거고 T 스타트가 0.25, T 스탑이 10.83입니다. 즉 여기가 0.25겠죠. 0.25부터 10.83까지 이 기간 동안은 파란색 그래프잖아요. 파란색 그래프니까 ALT는 정상으로 유지되었던 무려 10년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HC는 안 생겼고 3번 똑같겠죠. 3번은 T스타트 0.0, T스탑 0.23 노란색 바 동안이니까 어브노멀 ALT 유지됐을 거고 HC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0.23부터 3.6년 되겠죠. 0.23부터 3.6년까지 이 기간 동안 파란색 바니까 ALT는 정상될 거고 5번 환자 가볼까요? 5번 환자는 먼저 1.02년 동안 5번 환자는 나중에 HC가 생겼는데 1.02년 동안은 노란색 바 기간이죠. 0이고 1.0이고 노란색 바니까 ALT가 어브노말인데 잘 보셔야 될 거는 궁극적으로는 HC가 생겼지만 HC는 이 나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는 HC가 안 생겼던 거죠. 요 시점에 HC가 안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HC가 코딩이 0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2.89년 기간 동안에 T스타트가 1.02, T스탑이 3.91, 약 2.8년 동안에 ALT는 파란색이 노말로 유지되고 비록 파란색이지만은 끄트머리에 HCC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 코딩이 바로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타임 디펜던트 콕스는 구하는 포뮬라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상당히 간단하지만 왜 이렇게 데이터셋을 쪼개야 되고 어떻게 쪼개어졌고 코딩이 왜 이렇게 된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론적인 내용은 끝났고요. 그럼 타임 디펜던트 콕스 모델을 이용해서 과연 ALT 노멀리제이션 되는 게 HC 발생에 유의한 인자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time은 콕스 ph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solve 차이는 요게 차이입니다. 원래는 HCC year, HCC 하나만 넣었죠. 근데 T start, T stop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 T start, T stop 즉 이 안에 변수가 3개가 들어가죠. 원래 2개 들어갔는데 그리고 small hcc가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새롭게 지정해준 large hcc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했던 변수 ALT 노말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지정해놨잖아요. large ALT라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는 변수. 즉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ALT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록 환자는 쪼갰지만 똑같은 환자이기 때문에 ID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 해서 데이터는 bt.time1 이렇게 하면은 이게 타임 디펜던트 콕스 모델의 포뮬러입니다. 그래서 extract hr f1.time 해즈 레이쇼 얼마 나왔나요? 0.3이 나왔죠. 즉 ALT가 어브노멀한 것보다 ALT가 노멀한 사람들에게 노멀한 그 기간 동안의 해저드 레이트 자체가 거의 70% 정도로 해저드가 줄어드는 거죠. 이 카플란-마이어 커브와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임 디펜던트 콕스 모델은 이렇게 중간에 베이스라인
때 있는 게 아니고 연구 기간 동안에 바뀌게 되는 베리어블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시간 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